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들이 그러한 노선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첫째는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 체제 수호 정당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수호, 위대한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우파의 역사를 지키는 그러한 정당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에 저항했고, 이제는 사저로 계신 대통령께서 명예회복의 순서를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재심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정치적인 회복 과정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옥중에 계신다든지 혹은 병원에 계실 때 상황하고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의 일정이 꼭 우리 공화당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다르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난다 해서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한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그렇게 안 갑니다. 또 뭐 유영아가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자처해서 도와주시는 데 대해서 저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그분이 나와서 하는 첫 정치, 뭐 그걸 정치 행위로 봐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적인 걸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지지했냐, 뭐 혹은 유형화가 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 당의 노선을 너무 모른다. 우리 공화당은요,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 수호, 역사 지키기와 동시에 우리는 반자파, 반사회주의, 반더불어민주당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정통 보수정당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검수완박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니고 보수파리 껍데기다. 제가 페북에다가 딱 두 글자 적었잖아요. 국민의힘 껍데기들. 저항하지 못하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같이 정치 오래 한 사람 벌써 알아요. 국민의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를 알고 있어서 제가 체육대회 때 얘기하는 건 반국민의힘 전선에 서겠다. 그것은 우리 공화당의 독자 노선을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윤석열이 안 만났다고, 대통령께서 유영아가 5년간 6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려운 대변을 했던 사람이 출마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줬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저 조원진이 대표로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따르자 얘기한 거. 또 그 전에 사전에 뭐 시장 출마에 대해서 자고 논의를 했던 거. 또 저한테 시장 출마를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다 짚고 넘어갔던 거. 이런 부분들이 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취임식에 대통령이 뭐 윤석열 취임식에 간다 해서 우리가 윤석열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유영아가 국민의힘이라고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요? 우리 공화당이나 저 조원진이나 여기 있는 우리 중앙당 지자 어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의 독자 노선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불법 거짓 탄핵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시고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 완전한 복권이 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우리 공화당하고 다른 관계인가요? 저는 같은 관계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유영아 변호사가 저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하는데 어떠한 정치인도 전화통화 한 통화 받은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통화한 사람이 있어도.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제가 정중동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좀 지켜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행위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은 정치 행위가 아닌 사적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일이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저항하고 투쟁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위나 어떤 일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거나 우리 공화당이 생각하는 체제, 시장경제,
자유통일, 역사 이 부분은 동일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호의 변화가 없다. 오늘 상임고문단 최고위원 연석회의 사전회의를 가지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뭐 유영아가 그냥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지켰던 변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픔을 같이 했던 사람이다. 뭐 우리 공화당이 뭐 국민의힘 이중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영아 후보를 제가 지지하고 우리 당원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뜻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뜻이 아니고 나오셔서 후원회장까지 맡으시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각자의 해석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을 폄하하는 거고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를 폄하하는 거고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인 저를 폄하하는 겁니다. 왜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그렇게 폄하됩니까? 유튜브 방송에는요 이제는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꾸 뭐 우리 공화당 그거는 걱정이 아니고요. 우리 공화당을 너무 걱정해서 그렇다는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하고 또 당대표나 우리 그 중앙당의 상임고문단이나 최고위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수완박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보도자료도 내고 또 페북에서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수왕박은 망법입니다. 망법.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법이에요. 뭐 그것을 제가 검찰에 문재인 검찰에 제일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제가 기소가 몇 건 됐습니까? 그 기소를 누가 했어요? 검찰이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재판을 시작도 안 한 것도 있고 뭐 병합심리 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검수완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라의 형사 체계를 형사처벌에 대한 그런 형사 관련 체계를 이런 식으로 일당 독재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민주당이야 그렇다 칩시다. 제가 민주당 인사 얘기는 안 하지만은 결론은 하나예요. 제2의 노무현을 만들지 않겠다. 그들은요 벌써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절대로 제2의 노무현을 안 만들겠다. 그래가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생일 지하철에다가 생일 뭐 축하 무슨 그걸 걸고 뭐 하고 하는 게요. 이 사람들은 소위 대깨문들은 그런 생각이 확실합니다. 그것도 그 대깨문에 제일 앞에 서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라고. 절대로 이번에는 제2의 노무현을 문제는 만들지 않겠다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문자 폭탄 받고 이런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었겠어요? 많이 지었잖아요. 권력 게이트 수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수완박법을 중재안을 받고 중재안을 받은 게 아니라 중재안을 만들고 그 중재안을 박병석 의장이나 민주당하고 서로 교감을 하고 그걸 윤석열 당선인이 몰랐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 얼마나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 얼마나 중요한 검찰 관련 법인데 그거를 모르고 권선동이 혼자서 다 만들어가 보냈다. 그런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짓말이다. 저는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재안을 잘못했으면 이 중재안을 받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저항권에다가 찬물을 끼얹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해서 심판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국민 저항권에서 각 시민단체들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우리 공화당도 검수완박법이 잘못됐다고 부글부글 끓는데 갑자기 중재안을 또 합의하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책임져야죠. 원내대표 뽑아가지고 며칠 됐다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원내대표 지 마음대로 했는데 더 한심한 것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껍데기죠. 껍데기.
양심도 없고 국가에 대한 미래도 없고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잘못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국민 피해가 되는 이 법을 아무런 생각 없이 통과시켰다. 그러면 거기서 뭐라 했겠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당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요. 어떤 법이 오면요.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특히 검수완박법을 중재안을 들고 와서 했으면요. 모든 검찰 출신들이나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항 한 번 없이 통과시켰다가 검찰의 저항,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나오니까 슬그머니 권선도의 혼자 다 뒤집어쓰는 형태로 갔어요. 뒤집어쓰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검수완박법 통과되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마지막에 통과되면은 그 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민투표? 국민투표할 용기나 있어요, 그들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국민투표할 용기라도 있습니까? 용기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국민투표 전에 국회의원 117석 국회의원 사퇴가 먼저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사퇴하고 오늘 그날 검수완박에 필리버스터 거짓말하는 필리버스터 하지 말고 117명이 국회에다가 텐트 치고 단식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지방선거도 이기고 검수완박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뭡니까? 결국은 이원 집정부제예요. 결국은 국민을 그런 식으로 도저히 거대 야당에는 117석 소수정 117석이 소수정당입니까? 소수정당으로 힘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액면을 그냥 보시면 되지 않던 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닦는 거다.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쇼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힘하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일주일 남았잖아요. 잘하는 경우는 박수 쳐줄 겁니다. 그런데 권력 게이트 수사를 안 한다든지 문재인 정권이 못 박아놓은 악법에 대해서 대안을 내고 또 그 대안에 대해서 국민 설득을 하고 국회 의석이 모자라면은 저항을 해야 되는 국회에서 지금 뭐 주먹질하고 이러면 의원직이 면직된다고요. 국회에서 싸우지 못해요. 그러면은 국회 안에 뜰에서라도 저항권을 해야 돼. 저항권이 뭡니까? 검수완박법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독재의 발상이면 독재와 저항해야 되는 것이 야당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은 117명이 왜 단식 못하고 왜 투쟁을 못합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안 하고 하니까 쇼라 그러고 그러니까 국회 해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뭐 하나라도 있어야 지지를 하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박근혜 대통령 워딩은 용서라는 워딩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 다 용서해주고 윤석열 지지해야 되고 국민의힘 지지해야 됩니까? 그럴 바에는 당을 문을 닫아버리죠. 왜 그런 노선을 갑니까?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대회 때 뭐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